수술 없이도 얼굴 비대칭이 교정된다는 셀프 홈케어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지속적으로 자세나 압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을 가해서 비대칭을 고칠 수 있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암면외과 박재범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최근에 해외 유튜브에서 좀 재미있는 영상들을 봤는데 수술 없이도 얼굴 비대칭이 교정된다는 셀프 홈케어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근거가 아예 없이 하지는 않겠죠. 의학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고 과장된 부분도 있을 거고 하나하나 좀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러한 영상들에서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심해야 하는 것들인지 분별해서 비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조금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의 비대칭을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3가지? 기본적으로는 상악이나 하악, 턱이 그 누구도 완벽하게 대칭일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이제 비대칭은 있을 텐데 그게 조금 과하면은 한쪽으로 많이 커 보이거나 많이 틀어져 보이거나 이런 골격적인 비대칭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제 대칭의 정도는 오른쪽 왼쪽이 거의 비슷한데 관절의 길이가 좀 차이가 나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 골격적이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의 관절의 문제로 인한 비대칭,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뼈나 이러한 것들은 괜찮은데 우리의 얼굴은 경조직도 있지만 연조직도 함께 이루어져 있잖아요. 뼈를 둘러싸고 있는 뭐 걸막이나 근육이나 점막이나 이제 살, 지방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한쪽이 크거나 아니면 한쪽이 좀 꺼져 있거나 이러면은 골격은 그대로인데도 비대칭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세 번째, 연조직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흔히 한쪽으로 막 씹는 습관이 있으면은 운동을 하면은 한쪽이 알퉁이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그쪽 근육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비대칭이 생기는 이유를 자세라든지 혀의 위치, 몸의 균형 문제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걸 고치면 정말 얼굴 비대칭이 교정이 되는 게 맞을까요? 기본적으로 턱이라는 것도 얼굴이라는 것도 전신과 연결이 되어 있죠. 척추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세나 이러한 것들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턱이나 얼굴에 비대칭이나 이러한 부분에 경조직이나 연조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이만큼 틀어졌다 이런 것은 없을 수 있겠지만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조직 혹은 경조직에 힘을 가함으로써 한쪽이 더 커지게 되거나 한쪽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힘이나 자세, 뭐 균형 이런 것 때문에 비대칭이 생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가소성이라 그래서 우리의 몸이나 피부, 뼈 이러한 것들이 변화무쌍하거든요. 실제로 한쪽으로 조금 치우칠 수도 있고 한쪽으로 또 변화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성장이 완료된 이후에는 경조직이라든지 연조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가소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뭔가 변화를 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자세나 압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을 가해서 비대칭을 고칠 수 있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턱 자체가 이미 오른쪽과 왼쪽이 크기가 다르게 커버린 경우에서 한쪽을 윤곽 수술이나 이러한 것으로 삭제를 하지 않고 이것을 원래대로 대칭적으로 만든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고, 턱 관절의 길이 자체가 뭐 한 3mm 이상 차이가 나서 한쪽으로 이제 틀어져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습관이나 어떠한 압력으로 이렇게 혹은 대칭처럼 보이게 한쪽을 꺼내서 이제 생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비현실적이고 비치료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조금 더 병을 키울 소지가 있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선할 수 있는 비대칭은 한 10%에서 한 20% 정도의 일부의 개선, 성장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성장 이전에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조금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이유는 정확한 이상적인 골을 향해서 가지 않고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성장의 방향성이 조금 틀어져 버려서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안 좋은 습관을 개선하거나 안 좋은 자세를 바로 잡음으로써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확률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저도 이제 찬성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쪽으로 틀어진다고 해서 반대쪽에 안 좋은 힘을
줌으로써 이거를 맞춘다, 이거는 조금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한쪽의 습관 때문에 생긴 이 약물기로 인한 근육의 커짐, 한쪽의 지방이 빠짐으로 인해서 패여 보인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습관이나 간단한 시술로도 고칠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턱인 환자들이 이제 관절은 여기 딱 닿아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물면 이렇게 턱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꺼내가지고 이제 말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고쳐진다기보다는 습관적으로 턱을 좀 내밀어서 저작을 하고 말을 함으로써 충분히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습관을 통해서 뼈가 자라나지는 않지만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개선은 가능하다. 아예 그냥 말도 안 되는 영상을 했다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성장기에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장치를 끼워서 가운데 스크류를 돌리면서 이렇게 확장시켜서 상악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교정 치료가 있고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성인이 된 경우에는 치아가 힘을 줘서 이렇게 확장을 했을 때 가운데 수처라고 하는데 그것이 쪼개지지 않아서 치아만 이렇게 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상악의 요 안쪽으로 열어서 수쳐 있는 부분을 톱으로 이렇게 살짝 금을 해줬을 때 이렇게 쫙 벌어지거든요. 뼈는 성장을 한 이후에는 튼튼한데 그곳을 엄지로 지속적으로 밀어서 그것을 쪼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천장을 미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한쪽 방향으로 정확한 어떤 힘의 계산 없이 특정 방향으로 밀었을 때 제 생각에는 뼈가 쪼개질 정도를 밀려면 거의 점막이 저산소증이 걸릴 정도로 하얗게 힘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점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구멍이 뽕 뚫릴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입천장을 엄지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문지르거나 힘을 줬을 때 그게 점막 자체의 볼륨이 좀 줄어들고 림프의 순환도 굉장히 잘 되겠죠. 부종도 좀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혀가 느끼기에는 공간이 조금 늘어난 것 같다, 실제로 확장된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뼈의 확장이라기보다는 점막이나 이러한 연조직 그리고 이러한 부종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스페이스의 확장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또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이 안면비대칭을 성장기 때 치아 교정으로 해결이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명확하게 고친다거나 굉장히 이상적으로 고칠 수 있다까지는 보장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어렸을 때는 대부분 얼굴이 크고 몸은 작습니다. 자라면서 길이 성장을 하고 성장하는 포인트들이 밑으로 점점점 내려오는데, 상악이 먼저 자라고 하악은 좀 더 늦게까지 자라고 키가 늦게까지 이제 크죠.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상악보다 하악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자라나게 되면은 주걱턱이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있을 때 한쪽으로 힘을 준다거나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러한 치료 방법은 실제로 교정과 소아치과 이러한 곳에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주걱턱이 될 것 같거나 상악이 덜 자라는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친캡을 착용한다든가 해서 성장 중에 방향성을 전환 혹은 방해시켜 줌으로써 안전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고 학술적으로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들 중에서도 성장 이후에 정도가 완벽하지 못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으로 다 막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부분에 치료가 있고 괜찮을 수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비대칭도 골격의 비대칭이 있고 관절의 비대칭이 있고 연조직의 비대칭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치아 중심선이 안 맞는 것들도 환자분들이 비대칭이라고 이제 느끼지요. 상악 치아의 중심선과 하악 치아의 중심선이 이렇게 틀어져 있고 무턱일 수도 있고 약간의 주걱턱일 수도 있는데 그 범위가 교정 치료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범위라면 아래 치아는 눕히거나 앞으로 빼거나 하고 상악 치아도 약간 이렇게 대칭을 이동시키면서 중심선을 맞추는 그러한 절충 교정 치료를 통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주걱턱인데, 치아와 치아가 이렇게 맞물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어금니가 다 뜨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서 살짝 이게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금니 교합을 위해서. 근데 앞으로 나가면서 비대칭이 확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는 만약에 중앙에 있더라도 씹는 과정에서 비대칭이 습관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악치아와 하악치아의 앞뒤 위치를 맞춰주면서 치료를 해주면은 비대칭이 해소가 되겠죠. 뼈 자체가 다르다던가 양쪽이 돌아가 있다던가 좌우 비대칭이 있고 높낮이가 좌우가 다른 비대칭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돌아간 비대칭도 있거든요. 이러한 비대칭들 중에서 골격 자체가 비대칭인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비대칭을 없앨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비대칭을 없애는 과정 중에서도 치아가 교합 자체는 괜찮은 상태에서 이제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교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상악, 하악을 전체적으로 이동하거나 돌리거나 해서 맞추는 미용적인 양악 수술이 있을 수 있고요. 아예 교합 자체가 안 맞는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동반한 턱 교정 수술, 양악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윗치아와 아래치아가 맞고 비대칭의 정도가 턱 끝 정도 아니면 오른쪽이나 왼쪽 볼 정도의 튀어나옴의 정도, 그것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턱 끝과 피질골 절제술, 사각턱 절제술, 그리고 심부볼 제거, 연조직의 처치 이런 것으로 윤곽 수술만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교정치료를 동반한 양악수술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합이 안 맞기 때문에 하는 필수적인 치료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합은 맞고 크게 뭐 문제가 없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율이나 얼굴의 디자인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하는 치료는 미용적인 양악수술 혹은 윤곽수술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정으로 이제 가능한 것은 입을 이렇게 다물고 사진을 찍었을 때 뼈의 길이, 양측의 폭, 턱 끝의 좌우 이 했을 때 중심선이 안 맞고 이러한 것들은 요즘의 교정 치료의 한계가 확장되어서 교정 치료로 충분히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 미용적인 양악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교합을 유지한 상태로 하더라도 수술 이후에 관절이 바뀌고 얼굴의 각도나 길이나 위치가 바뀌면서 근육이나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던 힘의 방향과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합이 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교합이 어느 정도 맞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교정을 먼저 하거나 수술 후에 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의 교합이 지금 어느 정도 맞는데 이 상태로 미용적인 양악 수술로 비대칭을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치아 교정을 미리 했을 때 절충 치아 교정을 해서 상악 치아와 하악 치아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데 이거를 억지로 맞춰 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로 이거를 맞추더라도 이쪽이 훨씬 커요. 이러한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다시 완전히 한 다음에 수술을 해야 정확한 비대칭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턱이나 주걱턱에서 절충 치료로, 주걱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래치아를 최대한 해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경우에 미용적으로 턱을 뒤로 넣으려고 하더라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이동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해서 턱을 집어넣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한 무턱인데 턱끝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턱 전체가 앞으로 남성적으로 수직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걸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턱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는 이렇게 교정을 한 상태에서 단순히 양악 수술을 한다고 턱이 이렇게 전체가 나오는 형식으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하악 치아를 발치를 해서 치아를 뒤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래턱이 나와야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꼭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는 윗턱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높이가 많이 달라가지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틀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양쪽에 하악 관절의 길이가 차이가 4mm 이상 많이 나가지고 틀어져 있는 경우, 정면에서 이제 턱끝을 봤을 때 턱끝의 위치가 중앙선으로부터 4mm 이상 틀어져서 비대칭이 심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뼈의 비대칭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말씀 주신 비대칭 175일 영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정보를 제공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금 더 과학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뼈나 턱관절 그리고 근육 등의 부분들은 정확한 치료나 수술 등에 의해서 고쳐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암면외과 박재봉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